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년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떠십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오늘 이것도 사왔습니다. 뭐 초조사하고 화촉도 밝히고 협찬을 받아야지. 아직 분위기 좀 내봤는데 송년 분위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를 낸 거는 1년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은 토크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 테이가 쭉 취재하고 보도한 결과 뭐 잘 되신 분도 있고 좀 지적받는 분도 있는데, 먼저 2019년 소셜미디어 테이 선정 검지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지상이 뭡니까? 검지상 아시죠? 이게 지적받는 거를 검지. 그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검지상 이겁니다. 뭐 나름 노력하셨겠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했거나 무리를 일으켰거나 비난을 좀 자초한 분들 선정이 됐는데, 저희 세 명이 했는데요. 뭐 큰 의미 갖지 마시고 혼자 다 해놓고서는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재미로 보시고 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명을 선정했거든요. 5위부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대의 살인 용의자입니다. 고유정 씨가 5위에 선정됐습니다. 5위가 아니라 뭐 특등이죠, 특등 사실은. 사실은 이제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워낙 이제 좀 사건 사고이다 보니까 5위가 된 면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전직 검사 고유정 사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판 받는 대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아직 재판 중이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혐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부다들, 그 이전에 청주에서 이제 의부다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다가 추가 기소돼서 제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그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모 아파트, 거기에 아주 기자들이 뻔질나게 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성가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의붓 아들이 또 여기서 죽어서, 청주에 죽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게 제가 이제 처가가 진주거든요. 거기 가면 저를 겁냅니다. 강력한 도시에서 오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청주가 한 10년 사이에 범죄도시 낙인이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 대구, 뭐 옛날에 이런 데가 범죄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0여 년 사이에 거의 청주가 최고의 범죄도시로 낙인이 찍힌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범죄도시 낙인 찍힌 배경 중 하나가 또 이춘재 연쇄살인, 이것도 좀 거들지 않았겠어요? 이춘재 같은 경우는 고유정이는 뭐 청주에서 의부다들 살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지만, 이춘재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범행한 게 꽤 많았죠. 처제 살인 사건, 94년도에 처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추가 자백한 게 있죠. 91년도에 가경동 여고생 살인 사건하고 네. 92년도에 남주동 주부도 네. 본인이 죽였다라고 자백한 상태인데, 이게 다 미제 사건 처리가 됐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처벌하고 막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죠. 그 뭐 고등학생인가 젊은 애 잡았다가 결국 무죄가 나고 뭐 그랬었는데, 저희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14년 동안 그 당시에 이런 살인마들, 그 택시 운전하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살인마들이 청주시를 활보했다는 기사가 소셜미디어 테이 기사의 클릭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시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검지상 4등입니다. 이것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김현배 청주대 총동문회장이 검지상 4위에 올랐습니다. 세금을 안 냈다고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 12월 4일에 국세청이 6,800여 명에 이르는 2019년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거기 김현배 청주대학교 총동문 회장이 포함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졌잖아요. 소송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세금을 안 내줘서 올라가 있다. 그런지 잘 모르시던데, 일단 뭐 신탁하세에 맡겼으니 뭐 거기서 줄 거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명단이 공개됐다는 거는 이분이 전직 국회의원이고 해서. 그리고 또 저기 김수민 뭐 바른미래당인가요? 김수민 의원의 부친이시기도 하시죠. 아니 근데 뭐 세금 체납액서 12억이 넘더라고요. 개인 부분에서 6억, 그다음에 네, 법인 네. 부분에 6억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 하다가 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소송이 끝나고 나면 뭐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대학교 교내에도 여러 군데 현수막이 네. 붙었더라고요. 김현배 평동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아, 그 세금 때문에? 청주대학교 쪽도 좀 곤란한 입장이에요. 이게 입시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청주대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세금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넘버 3는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한범덕 시장을 좀 뽑았습니다. 한범덕 시장 요번에 이제 그 단체장들이 새해가 되면 사자성어를 보통 내놓잖아요. 네. 이 지역도 그런데 요번에 청주 한범덕 시장님의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동인가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민동락. 여민동락.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작년에는 뭔지 알아요? 올해죠, 올해. 2019년도는 뭔지 알아요? 올해는- 그 비슷한 취지예요. 동심만리. 시민과 함께해서 뭐 미래를 가겠다. 뭐 이런 말인데 공교롭게 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데 저는 참 웃긴 게 그동안에 보면 올해 2019년도에 시민과 모든 문제에서 척을 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에서도 시민과 엄청나게 다툼이 있었고 도시공원. 네. 최근에는 이제 LNG 발전소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과 엄청나게 척을 졌잖아요. LNG. 이런 시장님께서 동심만리, 여민동락 이런 얘기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홈페이지에도 소통하는 시장 한범덕 이렇게 돼 있어요. 소통하는 홈페이지에. 시장 네, 한 번 더. 네, 네. 그렇게 소통을 잘했으면 올 봄부터 그런 그 극심한 혼란 근데 이건 없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지금 시장 두 번째 하는 거죠? 네. 근데 전 성함에서 두 번은 할 줄 알았어요. 한 번 번 더. 한 번 더.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관해서 한범덕 시장이 민간 거버넌스가 원래 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깨고 민간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해서 논란이 시작됐던 거고 LNG 발전소도 시민들한테 LNG 발전소 정부도 안 주고 갑자기 뭐 8천억 원을 유치해왔다 어쩌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LNG 발전소 건립 기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탁회의 결과 보니까 LNG 발전소 철화라는 게 그날 모인 사람들의 2등인가 3등이더라고요. 그 요구 사항 중에. 근데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한 시장님 보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마이웨이인데 사실 남의 말에 안 듣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독한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뭐 고시도 패스했고 서울대도 그가 나왔는데 표피상 그런 거고 진피는 모르는 거죠. 청주시의회에서는 또 한술 더 떴죠. 이제 하재성 의장님이 주도하고 있는 청주시의회에서는 원래 이제 타협이 됐잖아요. 네. 부동산 일부 이제 민간 개발하기로 타협이 됐는데 그 토지인 매입비 50억 원을 한꺼번에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근데 요 내막이 요 박완희, 유영경 뭐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이 옛날 그 작년에 재량 사업비 삭감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요 때부터 이제 밑보인 거예요. 그 다른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딱 구룡산 매입비 50억만 핀셋처럼 딱 끄집어 갖고 아웃.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니 좋아요. 네. 그런데 그 거버넌스 2차 거버넌스 15명 내에 청주시 의회가 파견한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결론은 다 이제 수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해놓고 건데 이제 그렇게 거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방청객 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의장이 2번이나 내쫓아 버렸다잖아요. 퇴장 명령 내리고 했다는데 의회라는 것이 시민의 대변자가 돼야 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LNG 발전소나 구룡산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수거든요. 만약에 이게 소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라도 소수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의장이라는 분이 시민들을 내쫓고 그다음 시의회라는 존재가 이미 결정된 것을 뭔 심리,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삭감해버리고 한다는 건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완전 시민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 끝났잖아요. 네, 예결위에서도 삭감으로. 15명 중인데 1명은 기권, 9명은 삭감 찬성, 5명만 이거 살리자. 이게. 도대체 시장하고 시의회, 특히 뭐 시의장님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청주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심해 죽겠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제의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되었으니 요구했어요? 아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좀 짜고 거버넌스 치고 요구를 아니지만 받아들이시라고 막말로 해야 되는 거죠. 일부 시민단체도 그러잖아요. 한 시장과 하재성 의장 주민수합 투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새해도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시민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겠다. 여민 동락이라는데
여공동락 아닐까요? 공무원과 함께하고 즐겁게. 의회랑만 함께 공무원과 함께 검지상 2위는 역시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조동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분을 너무 존경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리시종 지사님이십니다. 네, 이시종 지사님께서 리시종. 리시종 지사님께서 1등 못하시고 2등에 머무르셨는데 안타깝게. 이시종 지사도 새 사자성어 뭔지 알아요? 그분은 경자대본, 네. 공자 천하지대본을 본따서 경제가 근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시종 지사 그 동안에 도정을 보면은 MRO 무산시켰고 에코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포기했고 이란 2조 투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오송 역사관 개발 실패했고 거의 모든 이시종 지사의 경제 정책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자영업자 몰락 모든 것을 경제적인 걸 다 실패했는데 본인이 경자 대본 이것도 좀. 근데 아무튼 저 본인은 관운이 있어서 좋겠지만 동의는 많이 불행했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또 충북도에서 내세우는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내세우는 수치가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체감에서는 충북은 최악입니다 지금. 뭐 엉뚱한데 혈세가 많이 낭비됐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추진되면 좋지만 오송에서 호남선으로 고속철로 연결을 못 한다잖아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가 해양과학관 관련해서는 뭐 엄청나게 홍보하고 그런 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뭐 도청에서는 올해 최대의 성과를 강호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1위는 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친일성 발언. 지난 8월이죠. 관내 이장단 그 보훈 관내 이장단 워크숍에서 아베를 두둔하고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카메라를 계속 거의 1시간을 촬영을 했던데 그걸 몰랐을까요? 본인의 생각 자체가 사고 체계 자체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게 아니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뭐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데잖아요. 난 무식해서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사과했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2013년 최근에 이제 주민 소환 투표 그 서명 운동을 받고 있잖아요. 네. 내년 2월까지 2020년 2월까지 보훈군민 유권자를 상대로 그 주민 소환을 시작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4,000여 명 정도만 서명하면 주민 소환 투표를 시작을 하니까 4,400 관심을 가져주는 몇 명 안 되네 거기는. 몇 명 안 돼. 오. 이분이 또 청주도 지금 LNG 발전소 문제를 한창 시끄럽잖아요. 정상혁 보훈군수가 2013년도에 LNG 발전소 유치한다고 그랬다가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됐어요. 그때도 LNG 발전소 한 시장님. 자, 그런데 보훈 제가 가봤잖아요 그때. 근데 정상혁 군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저도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와. 살펴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뭘 고리를 잡아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달게 만드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지정 게시되면 걸어야 되는데 지정 게시되는 뭐 찾거나 안 달아주면 불법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걸자마자 다 잘라내니까. 그리고 보험군이 뭔 돈이 있다고 주민 소환에 따른 치료 경비 2억 7천만 원도 벌써 납부했어요. 보훈군이? 예. 거기가 재정 자립도가요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낮아서 뭐 지방세로는 공무원들 월급은커녕 군수 월급은 줄 수 있을래나 모를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데 군수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을 서도 부족할 판에 친일성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망의 1위로 정상혁 보훈군수를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저건 최소화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태희가 뽑은 2019 검지상 넘버 5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